안녕하세요. 리얼 스튜디오 이정아입니다. 잠깐 동안 빠르게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네, 지난 시간에 105페이지 자연 오브젝트 배치하기 하셨고, 나무를 심을 때는 멀리 원경에서부터 가까운 근경까지 한다는 거. 그리고 제가 자주 쓰는 나무를 멀리서 이렇게 집 주변에 심는 방법. 그리고 화단 앞쪽을 꾸미는 것까지 했어요. 그래서 기본 적용까지 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본 적용에서 조금 더 세밀한 적용 부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앞서 제 카페에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다가 질문이 생각이 나시거나 그 부분에 질문이 궁금하시면 그 유튜브나 카페 Q&A 코너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강좌를 만들면서 그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구미온 2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영상 탭에서 여러 가지 클립이 있다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이나 물체, 특정 클립에서만 보이게 하고 나머지 클립에서는 나타나지 않게 하고 싶은데 어떤 클립에서 삭제를 하면 전체 클립에 적용이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여기는 이제 레이어 효과를 통해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질문에서는 사람과 강아지, 메스무브를 이동을 했는데 속도 조절을 아무리 해도 거리 차이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고급 이동으로 해도 뭔가 안 맞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물리적으로 해결을 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 화면을 보시면서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질문의 해당 사항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미리 클립을 좀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을 쭉 배치를 했고요. 배치를 했는데 제가 중간에 녹화를 하다가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해가지고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같은 출발 선상에서 출발을 시킬 거고요. 이 기능은 매스무브를 통해서 이 매스무브 경로 추가를 해서 이렇게 추가를 시켰고, 경로 넓이를 넓혀줬습니다. 그리고 속도는 다 똑같이 그냥 지정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설정을 이렇게까지 했어요. 동영상 모드에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클립 설정에는 그냥 동일하게 화면 이동 없이 그대로 했고 15초 설정해줬어요. 여기서 초를 늘리시려면 이렇게 10초 하시면 루미온 10 버전에서는 자동으로 길이 조절이 돼요. 출발을 스타트 해볼게요. 걸음이 조금 느리니까 한 8km 정도 속도로. 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이 리깅이라고 하는데, 이 걸음걸이를 전부 다 그 사람의 신체, 그리고 그 사람이 입은 옷이나 그 사람이 뭐 아이다, 어른이다, 이런 부분에 다 리깅을 다 조절을 해놓은 상태예요. 자동으로. 그러면 같은 남자라도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좀 느리잖아요. 그리고 남자보다 여자들이 조금 더 느리고, 애들은 더 느리고, 동물들도 더 느려요. 동물들 중에서도 이쪽 멍멍이랑 이쪽 멍멍이가 또 속도 차이가 나고, 이 남자아이랑 여자아이랑도 속도 차이가 나요. 그렇다면 이 속도 차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배치를 조금 다르게 한다는 거죠. 아까 보셨지만 이 남자가 조금 더 느리니까 조금 빨리 빼고, 여자분들을 조금씩 앞쪽으로 당겨주고, 이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가 조금 더, 그리고 이 멍멍이 둘이도 더 빨리, 그리고 이 멍멍이가 조금 더 빨리, 이런 식으로 놓여진 위치에 따라서 조절을 해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제가 처음부터 스타트를 해볼게요. 처음에는 거의 출발이 다 다르지만 어느 지점에 갔을 때 비슷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금 속도 차이가 여기서 동일하게 보여야 된다 하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느낌 있죠? 너무 빠르죠? 그럼 조금 더 뒤로 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와서 비슷해지겠죠? 이 지점이. 여자분이 너무 빠르니까 조금만 더 뒤로 보내고,
여기서 보는 거죠. 이 남자분들도 너무 느리죠. 그러면 조금 더 당기고 너무 빠르다 그러면 또 뒤로 보내고. 그래서 여기 지점 중간 지점에 맞춰야 되는 애들을 기준으로 해서 좀 빠르다 싶으면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쯤 왔을 때는 거의 비슷해질 거예요. 사실은 그 책에서 아이와 반려견을 배치했을 때도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된 겁니다. 바로 옆에 두면은 걔가 사람보다 훨씬 느려요. 그래서 놓을 때 약간 앞쪽으로 놓는다든지 그렇게 배치를 해서 그걸 맞춘 케이스예요.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에서는 사람이 보이고 이 클립에서는 지금 사람이 안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레이어를 끈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레이어 추가 기능 효과에 오브젝트에 보면 이게 표시가 안 되신 분들은 이 표시를 켜시면 돼요. 레이어를 하나 추가시키고 스타트 지점에 키프레임을 생성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사람이 안 보이게, 시작 지점에서는 사람이 안 보이게, 그리고 이쯤 왔을 때 키프레임을 생성해서 여기서부터는 사람이 보이게, 이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이 키프레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전체를 안 보이게 하고 싶으면 그냥 이 키프레임을 없애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레이어는 꺼져 있어서 여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이 되셨겠죠? 자, 그럼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세밀한 자연을 하게 될 겁니다. 세밀한 자연에는 지난 시간의 조경들은 조금 기본적인 조경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 시간에 할 조경들은 조금 더 이 공간을 살려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선을 유도한다던가, 말하자면 방 청소를 했는데 물건이 제자리에 안 있고 먼지만 닦은 상태라면 우리는 청소를 했다고 느끼지 못할 것이에요. 그런데 먼지 청소는 하지 않았는데 제자리에만 놔둬도 청소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즉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약간 정리정돈을 통해서 좀 더 시선을 유도해서 건물의 느낌을 훨씬 더 살려주는 역할. 사실은 첫 번째까지 보통 하실 거예요, 조경을. 근데 두 번째까지는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이 두 번째 과정이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느냐, 그거를 배우실 거고, 뒤쪽 부분에서는 조명까지 하게 될 거예요. 조명은 책에서는 제가 스포트라이트를 설치했는데, 최근 들어서 저는 스포트라이트가 IS 조명이라 해서 우리가 배관 곡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곡선 형태가 드러나서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사각 조명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제가 빠르게 설명을 하면서 빨리빨리 보여드릴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시간을 많이 소요하진 않을 거고, 화면을 보면서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시작할게요. 네, 지난 시간에 이렇게 조경 하단에 조경 배치하는 것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걸 작업을 해서 카페에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요. 굉장히 우리가 배치해서 지금 이 아랫부분을 하지 않았는데, 이 클러스터 배치, 단일 배치. 자, 단일 배치는 이렇게 나무 하나를 하나씩 배치할 때 쓰죠. 그 다음에 대량 배치 경우에는 이런 라인을 통해서 수량을 조절을 하고, 수량의 개수를 많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조절하고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절하고, 수량을 수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나무에. 그렇게 해서 배치를 하고 지울 때는 이렇게 하나씩 지워야 합니다. 대신에 지금 클러스터 배치 같은 경우에는 10개씩 랜덤하게 선택한 수종이 배치가 됩니다. 이것도 나무를 많이 설치할 때는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단일 배치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 클러스터 배치와 같은 기능입니다.
나무 수정을 하나 해서 단일 배치하다가 컨트롤 키를 누르면 지금 보시는 화면과 동일한 기능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된 페인터 배치라는 기능이에요. 루미온 10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선택한 수정이 한꺼번에 이렇게 배치가 되죠. 근데 주의하실 점은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이 부분을 했을 때 컴퓨터가 많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수량의 수정들이 심겨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많이 과부하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꽃도 이렇게 크러스터 배치 말고 이렇게 페인터 배치를 해서 강도 조절을 하고 크기는 조절이 안 되는데 강도 조절해서 이렇게 주변에 꽃을 뿌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트윈모션이라는 루미온과 거의 비슷한 흡사한 리얼타임 렌더 종류가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에서도 이렇게 페인터 기능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루미온에서도 이 부분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써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컴퓨터 사양이 고사양이어야 되고 또 무거워지고 렉이 많이 발생하고 하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페인터 배치를 쓰실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거의 저는 보통 단일 배치, 그 다음에 대량 배치 이 정도를 많이 써요. 주변에 산이 있다던가 막 동산이 있다던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지금 배치하는 거는 배치를 함과 동시에 R키, 그러니까 로테이션 키거든요. 로테이트를 하고 싶으면 배치 클릭을 하기 전에 R을 누르시면 이렇게 회전을 조절을 해서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L을 누르시면 스케일이 조절이 되고요. 책을 보시면은 책에 제가 설명이 좀 빠진 부분이 있어요. 네, 116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 여기 팁에 보시면 배치를 하면서 크기 조절하는 방법과 로테이션 하는 방법이 있고 좀 전에 제가 배치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르면 클러스터 배치가 된다는 부분도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클러스터 배치 같은 경우 이렇게 클러스터를 선택하지 않고도 컨트롤 키를 단일 배치해서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클러스터 배치 기능과 같습니다. 그 복사를 하실 때는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면 선택을 하고 드래그를 이렇게 하시면 복사가 되죠. 그 부분 설명이 이 106페이지 팁입니다. 조경에 가시면은 바위가 있을 거예요. 바위. 마지막에 있죠? 바위. 여기를 선택하셔가지고 두 번째 이렇게 넓적한 바위들이 있어요. 크고 큼직큼직하고 넓적한 바위를 이렇게 정원 중간에 제가 이거를 디딤돌,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그러면 이렇게 흙이 생기고 발이 젖겠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디딤석을 이렇게 놓게 되는데 그 돌을 지금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여기 수직 이동을 통해서 이 돌을 전체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땅 속에 조금 더 밀어서 아래쪽으로 넣어주면 이렇게 상부만 살짝 보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작은 넓적돌을 이용해서 중간을 조금 메워주듯이 하고 이 수직 이동을 통해서 조금 더 낮춰줄게요. 이게 또 너무 돌출이 돼버리면 발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크기도 좀 줄이고요. 스케일을 이용해서 조금 더 Z축으로 내리고 조금 세밀하게 조절이 하고 싶으면 Shift를 누르면 돼요. 그러면 확 이렇게 바뀌는 게 조금 더 움직일 때도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좀 편리하실 거고. 자, 카메라로 한번 느낌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돌이 이렇게 이제 사람이 걸어갈 수 있도록 계단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비어 보이는 곳에 더 추가를 해서 이번에는 수평 이동을 선택해서 미리 다 수직 형태, 그러니까 Y축으로 깊이를 맞춰 놓은 상태니까 수평 이동을 선택을 해서 하시게 되면
또다시 이렇게 조절을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복사를 해서 가는 경로를 쭉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선을 유도하는 역할도 하고 발을 딛고 돌을 밟고 이렇게 보통 가게 되겠죠. 비 오는 날을 상상하시면 되겠죠. 한국은 좀 돌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돌이 좀 흔한 편이에요. 그 베트남이나 왜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흙 자체가 이렇게 진흙 흙이 많아가지고 돌이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경할 때 특히나 이런 돌을 많이 이용하시면은 좀 더 한국스럽고 자연스러운 조경을 연출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석축도 그렇고 뭔가 담을 쌓을 때도 그렇고 돌을 상당히 많이 이용해요. 담장을 쌓을 때도 돌을 이용하고 돌이 조금 풍부한 나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틀릴 수도 있지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을 좀 잘 활용하시면 이 조경 부분에 정리정돈을 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옆에 이제 심어놨던 이 꽃들을 방금 심었던 디딤석 주변으로 옮겨서 이 꽃으로 하여금 더 유도할 수 있도록 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데 이 꽃도 한몫을 하거든요. 왜 꽃을 보면서 걸어가면 기분이 좋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화면이. 저기 뒤쪽에는 지금 조경이 좀 심담한 느낌도 있으니까 대나무라든지 침엽수 다른 종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더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초반에 수량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비어 보이는 곳에 대나무를 이용해서 조금 더 메꿔주는 느낌으로. 근데 스케일을 이용하면은 지금 현재 크기보다 더 크게 넣을 수 있으니까 스케일을 함께 활용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어요. 자, 나무를 이제 추가를 했고 앞쪽에도 좀 더 많이 채워주고 지금 또 대량 배치를 이용해서 나무를 조금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앞쪽에 그림자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잔디 앞쪽에 보이시죠? 화면에. 그리고 효과에서 2점 투시 그리고 리얼스카이에서 하늘을 이용해서 빛 방향을 지금 맞춰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정면 뷰가 밝게 나올 수 있도록 몇 번 테스트를 통해서 외부 마감재가 타는 것 같아서 밝기를 조금 조절해주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시선을 지금 이쪽 보게끔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정면에 거의 가깝도록 오히려 저는 지금 우측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책에서 보면 이렇게 왼쪽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다양하게 뷰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바로 동영상 모드로 가지 마시고 이렇게 이미지 모드에서 여러 컷을 잡아보고 느낌이 괜찮은 그 상태에서 정말 이제 완벽하다 싶을 정도에서 동영상 모드, 그러니까 영상 모드로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미리 영상으로 막 해보고 싶어가지고 미리 막 하시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초기에는 여러분이 이제 비기너라고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스틸컷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컬러랩 분석 들어가면은 다양한 필터 효과들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효과를 하나 완벽하게 세팅을 해놓고 계속 반복해서 효과는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사 효과도 추가시켜서 이렇게 유리가 들어가는 면에 반사를 또 추가시켜서 효과를 완벽하게 하나를 세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효과를 저장을 하죠. 적용 폴더에 하나 맞춰서 이렇게 효과를 하우스 데일라이트 이런 식으로 해서 적용했던 효과를 완벽하게 세팅한 효과를 하나 저장을 해서 쓰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제가 카페 자료실에다가 이 하우스 효과 저장이라는 걸 하나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걸 받으셔가지고 계속 저처럼 반복해서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재질 벽면 자체가 지금 하얗게 돼서 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재질의 재질을 조금 어둡게 해서 타는 걸 막아야 돼. 탄다는 건 너무 하얀 게 찍었을 때 흰색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재질은 완벽한 흰색은 없어요.
이렇게 효과들은 저장을 했다가 자기가 자주 쓰는 것들은 저장해서 쓸 수가 있어요. 너무 어둡죠. 효과를 저장한다고 해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장면에 모두 동일하게 예쁘게 나오진 않아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흐린 날씨를 했더니 너무 흐리고 그죠? 그래서 데일라이트 해서 효과를 하나 저장을 해서 제가 올려드릴게요. 이거를 혹시 하다가 도저히 나 못하겠다 싶으시면 이 효과 파일만 받으셔가지고 폴더에 하나 설치를 해두시고 이렇게 효과 블록위에서 그것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뷰를 잡아보세요. 일단은 카메라 구도를 정말 괜찮게 몇 가지를 계속 잡아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완벽한 구도와 완벽한 세팅이 된다 하면 그 다음에 영상 모드로 넘어가시면 훨씬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단련을 시키시고 나중에 이제 좀 습관화되고 루미온이 좀 잘한다 싶으시면 바로 영상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저는 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미지 모드에서 충분한 구도 연습과 충분한 뭔가 효과 세팅을 한 다음에 이 효과들을 계속 반복해서 조금 사용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구도를 잡게 되면 비어 보이는 곳에 더 추가할 수가 있죠. 여기 우측에는 아이들이 타고 놀 수 있는 그네도 하나 해주고 이 왼쪽 편에는 실외 라이브러리에 있는 주택을 이용해서 이 옆쪽에도 사람이 사는 것 같이 해줘야지 이 혼자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가할 수 있는 나무도 더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또 세밀한 자연에 있는 나무를 이용해서 앞쪽에 이렇게 드리워지는 나무 이 뷰포인트 상에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딱 해주면 좋거든요. 지금 이쪽 벽면을 했더니 자동차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자동차도 너무 고급스럽기보다 그럼 너무 시선이 자동차에 집중이 되니까 이렇게 RV 차량 정도를 이용해서 차를 배치해주고 이렇게 자전거도 한 대 놔주고 아무래도 여기는 차로 이동하는 것보다 자전거를 타면 이동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이동하면 편리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나무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 화려하고 이런 수국을 이용해서 분위기를 또 살려주고 그리고 이 옆쪽 벽면에 제가 좀 그 담쟁이 넝굴처럼 된 나무를 한번 심어서 한번 상황을 보고 안 어울리면 바꾸도록 할게요. 지금 이쪽 부분이 보기가 싫어가지고 크기를 조절해 가면서 장미 넝굴 같은 것도 포인트를 줘서 조금 심어주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좀 별로인 것 같죠? 별로이다 싶으면 과감하게 바꿀게요. 장미로 바꾸고 스케일을 조금 조절해주고 네, 훨씬 낫네요. 그리고 약간 바깥으로 빼주고 너무 라인이 사니까 자전거도 좀 당겨주고 그래서 이쪽에 보이는 뷰에 따라서 허전해 보이는 곳을 채워주는 거예요. 네, 책이 이제 127페이지입니다. 실내 오브젝트 배치하기인데요. 실내 오브젝트에서는 크게 조명과 가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구 같은 경우에는 배치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일단 이번 시간에는 개인적으로 하시는 걸로 하고 저 조명으로 일단 해볼게요. 실내로 가셔가지고 레이어에 이렇게 레이어 이름을 라이트라고 정해주시고 사각 조명을 하나 선택하고 바닥에서 천정을 향할 수 있도록 로테이션을 이용해서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이 빛 방향을 잘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밖에서 이렇게 보면 천정이 밝아져요. 천정이 이렇게 밝아서 가구를 넣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Alt키 무브 버튼 Alt키 누르고 쭉 드래그 하시면 복사가 되죠. 그래서 넓은 거실 같은 경우에는 뒤쪽이랑 앞쪽 복사를 2개를 해서 해주시고 길이와 폭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쪽도 마찬가지로 Alt키 눌러서 복사를 하고 폭하고 길이를 이용해서 적당하게 맞춰주시면 바깥에서 보면 이렇게 밝게 되어 있습니다. 라이트는 라이트라고 이름을 레이어를 정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천장에서 바닥을 향하는 또 라이트를 하나 여러 개 그냥 드래그 복사 안 하시고 그냥 클릭해서 하나씩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밝기가 너무 밝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라이트 밝기를 줄이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보이는 대로 편한 대로 라이트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외부에서 보면 이렇게 충분히 밝게 되어 있죠. 보니까 유리가 너무 투명한 것 같고 해서 재질을 다시 선택해서 유리의 컬러를 약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하다가 보면 조경이 조금 더 빈틈이 보인다 싶으면 이렇게 좀 하다가 또 조경을 하기도 하고 해요. 이렇게 이미지에서 카메라 구도를 잡아 놓으면은 부족한 부분들이 자꾸 보이게 되면 그냥 놓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해 나가시면 돼요. 이제 마무리 단계여서 이런 갈대를 이용해서 바위 옆에다가 또 추가를 좀 해주고, 이렇게 비어 보이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소품을 이용해서 뭔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또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해 나가면 돼요. 이제 거의 끝났어요. 실내 오브젝트 배치는 조명하고 가구인데, 가구는 여러분이 보시고 충분히 꾸미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이 부분은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이제 광고가 실리면서 어저께까지 보니까 10달러, 10점 몇 달러가 쌓였더라고요. 근데 아직 제가 통장으로 못 받아요. 왜냐면 100달러 이상이 돼야 이제 애드센스에서 그 통장 개설을 하라고 한대요. 제가 볼 때 강의로는 유튜브로는 돈 못 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걸로. 이래서 그냥 일도 하고 실력도 쌓이고 퍼플도 쌓이면서 그냥 이런 게 돈 버는 게 더 나은 것 같고, 그냥 이 강의는 재미로 할까 해요. 그냥 재밌게 해야 저도 오래 하는데 이걸 돈을 벌려고 한다 그러면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게 힘이 되니까 저 왜 그 말 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하면 컨텐츠 만드는데 굉장히 힘이 됐다는 거 절실히 느끼고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 또 열심히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미지 모드 저장하기인데, 이거는 이번 시간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영상 스토리 설정하는, 시나리오 설정하는 것까지 진도를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이제 사운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책의 첫 번째 스텝 2번의 예제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진도를 뺄 수 있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필요하다 싶으면 강의로도 만들어 드리고요. 자, 이상입니다. 리얼 스튜디오 이정아였습니다.